여섯 번째 문명의 마지막 사이클에서 세상을 관조하고 존재의 근원을 성찰하는 당신을 위한 해적 방송. 트럼프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은 그야말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달러당 71,800불 정도 이 수준의 이 정고점을 금년 1년 내내 사실은 못 넘고 있었죠. 여러 번 도전을 했었지만 못 넘고 오히려 힘이 빠지는 듯 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 이후로 해리스와 트럼프의 대선 토론을 하면서 그때부터 사실 시장에서는 그 토론 이후에 트럼프가 뭐 더 토론에서 실패했다 얘기를 했지만 사실 자산시장의 배팅 변화들을 보면 이미 그 대선 토론 이후부터 시장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트럼프 배팅이 사실은 언론에서 선동질하는 것과 달리 조금씩 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역시도 여기 그 당시 제가 이 네 가지 그 저항선으로 살펴봤던 데서 조금씩 오르면서 특히 이제 10월 들어서 조금씩 더 단계하면서 10월 말 거의 대선 전 한 2, 3일 전분에는 그 3월부터 도전하던 최고점, 정고점을 한 번 더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1월 6일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던 날 드디어 금년 3월부터 뚫지 못하던 저항선을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장대 양봉으로 뚫고 오늘까지 정말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11월 5일 대선 이후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 랠리가 시작되었다 해가지고 월가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트럼프하고 조금이라도 관계된 것들은 모두 앞으로 더 크게 오를 것이다 하고 띄웠지만 지난 11월 한 달을 보면은 사실은 다우지수나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첫날 그 모든 대선 이전에 거래량을 최대한 줄여놓고 철수했던 기관의 자금들이 뒤늦게 트럼프 당선이 너무 빨리 압도적으로 결정되자 자기들의 그 옵션 베팅 보험처럼 걸어놨던 거에서 쇼커버링으로 모든 저항선을 일시에 팡팡 뚫어버리는 현상들이 나왔고 거기에 한 3일 정도 한 손해를 보면서 결국 나중에 기사에서도 밝혀졌지만 11월 8일 이후로부터 드디어 개미들은 뒤늦게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11일부터 기관들은 개미들을 모아놓고 자기들이 며칠 동안 손해봤던 걸 급하게 차익 실현을 하면서 개미들한테 다 떠넘기는 짧게 텃밭에서 부추나 상추를 끊어가는 식으로 운용을 해오고 있고요. 지난 그 추수감사절 이전에도 한번 그런 식으로 끊어먹고 그리고 이제 또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반장이 끝나고 금요일에 반장이 끝나고 어제 월요일 장까지 이어졌었지만 거기에서도 보면은 가장 많이 올려놨던 다우지수에서 어제 또 많이 끊어먹고 순차적으로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마치 순환매를 하는 것처럼 개미들을 모아서 트럼프 랠리로 홍보하면서 올리면서 사실은 연말 윈도우 드레싱 자기들 실적을 미화하는 걸 대비해서 최대한 조금씩 자기들의 이익을 찾아가는 모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뒤늦게 11월 11일 이후로 11월 둘째 주부터 들어온 개미들은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보고 있고 심지어 계속 다우나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 최고점을 계속 갱신한다고 하는데도 왜 내가 산 거는 재미를 못 보고 오히려 손해본 사람도 있을 정도로 사실 그렇게 큰 재미는 그쪽에서는 못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아무리 시장 친화적이고 주식을 주가를 띄워주는 거를 자기 일기 임기 때도 자신의 공적으로 취하할 정도로 틀림없이 기업과 주식시장에 굉장히 친화적인 대통령인 건 맞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로 트럼프 일기 때와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앞으로의 관세 무역 전쟁이 막연히 미국 주식시장 한창 지금 평가가 그때보다도 훨씬 너무 과대하게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주식시장에서 과연 얼만큼 어떤 식으로 작용할 것이냐 하는 거는 사실
한치 앞을 알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대감만으로 오르기에는 너무 불안한 면이 없잖아 있죠. 예. 그런데 이 와중에 오직 가장 크게 사실상 대선 이후에 가장 크게 트럼프의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치더라도 이것만은 정말 확실하게 이득을 볼 것 같다 하는 것이 지금 대내외적으로 누구나 다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이 바로 암호화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선 이후에 암호화폐에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제1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테슬라죠. 예. 그 옆에서 양아들처럼 황태자가 되고 싶은 일론의 그 화려한 또 언론질과 그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모습들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가 실제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전기차 시장에 그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시장과 친환경 시장의 어떤 그 앞으로의 방향은 절대로 테슬라한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론이 트럼프 옆에서 어떻게든 그거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꿀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오르는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언론에 노출돼 가지고 노이즈 마케팅 하듯이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정치 파워를 모으려는 일론의 그런 행동들 때문에도 더 테슬라의 사람들이 많이 올리고, 그동안의 주가를 보면 다우나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큰 재미를 많이 못 보고 있는 상태인데, 정말로 가장 크게 큰 이득을 가져다 준 자산 섹터가 바로 비트코인 암호화폐고, 2위가 그나마 테슬라였는데 테슬라도 대선 이후 3주가 지나면서부터는 지금 많이 좀 시들해지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동안 팬데믹 이후부터 몇 년 동안 사람들을 그렇게 안심하게 만들었던 빅테크들, M7이라고 하죠. M7은 그야말로 옆으로 횡보하기만 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AI 열풍도 금년 상반기까지 하고 불이 꺼졌죠. 그래서 지금은 AI 이제 일부 뭐 팔란티어나 뭐 몇 가지 뭐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요즘 뭐 단일 종목으로 올랐다 내렸다 뭔가 재미를 보고는 있지만, AI의 대표주자인 엔비디아마저도 사실 그 이후로 지금 재미를 계속 못 보고 있고요.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전망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전처럼 반도체 종목 전체가 AI의 수혜를 받아서 같이 올라갈 거다 하는 흐름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고, 오히려 트럼프 랠리로 다른 데로 자산이 옮겨가면서 AI와 반도체 부분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서 지금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퀀텀으로 빵빵 장대 양봉으로 뜬 적 있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모든 상황이 굉장히 우호적으로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지금 많은 유명한 월가의 전문가들도 나와서 금년에 10만 달러, 지금 10만 달러 앞에서 잠깐 좀 한 2주 동안 주춤하고 있는데, 걱정 마라, 무조건 10만 달러는 12월 말까지 넘고 심지어 13만 달러까지, 12만 단에서 13만 달러까지 갈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펀드 스트레스 톱니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5년 내에 앞으로 여기서 뭐 3배, 4배 더 간다는, 물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암호화폐에 많이 투자한 사람들의 얘기니까 어느 정도 걸러서 들어야겠지만요. 그런데 이게 차트에서 빵빵 오를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올랐냐? 이 빨갛게 굉장히 큰 장대 양봉으로 오른 날은 다 어떤 날이었냐면, 트럼프가 새로운 그 암호화폐 친화적인 내각 행정부 인사를 새로운 인사로 지금 앉히려고 지명을 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청문회를 통해서 내년에 정식 정부가 출범하면 청문회에서 이제 인정이 돼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진짜로 그 자리에 앉아야겠지만, 이미 상원과 하원이 이미 공화당이 다 과반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될 거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암호화폐를 그렇게 못살게 구렸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게리 겐슬러 의장이 이제는 사임이 이미 공식화가 됐고요. 거기에 친암호화폐 인사로서 트럼프한테 충성파 인사를 그 자리에 앉힐 것이다.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빵빵 떴습니다. 특히 그런 인사들이 지난 5월부터 트럼프한테 가장 많은 정치연금을 했던 특정 암호화폐 기업의 수장들을 그 자리에 앉히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많이 어떤 그 정치의 중립성과 공명성을 해치는 거지만 이미 트럼프의 어떤 흐름이, 트럼프 정권의 흐름이 그런 거는 아주 무시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미국 의회가 그걸 얼마큼 승인해 주냐 문제이겠지만 일단은 오르는 거는 다 그런 소식이 오를 때마다 나올 때마다 크게 올랐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제도권에서 또 다른 암호화폐, 뭐 알트코인 같은 거에 대한 뭐 ETF, 또 다른 상품, 현물, 선물, 옵션 상품이 조만간 승인된다. 그런 소식이 나올 때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예전부터 금년 중에 금년 초부터 금년 4월 5월부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승인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큰 것들은 이미 많이 승인이 됐고 요즘 나오는 것들은 짜잘한 것들이 승인되는 것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크게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확실히 11월 6일부터의 비트코인 흐름을 보면 트럼프가 자기 친암호화폐 인사를 안 치면서 얼마나 더 많이 암호화폐가 그동안 받던 규제에서 벗어나서 그 친암호화폐 인사들이 여기에 다 수장으로 앉으면서 정부 요직에 얼마나 또 유리하게 모든 거를 자기들한테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이냐 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죠. 이것은 사실상 지금 정치적인 밈주식의 모습입니다. 예. 물론 그 와중에 그것이 계속해서 얼마나 비트코인을 더 크게 상승시켜 줄지 그 정치적 인사들의 힘이 어느 정도까지 어떤 일까지 가능하게 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펴봐야겠지만 오늘은 지금 미국에서 역사 이래 처음으로 가장 친암호화폐적인 의회가 형성이 되려고 하고 있고 또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미국을 가상자산 화폐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얼마나 자기 사람을 앉히고 있는지 또 트럼프 일가족이 실제로 트럼프와 트럼프의 아들들 로열 패밀리들이 이번 암호화폐를 자기들이 띄우고 그 안에서 자기들의 개인 사업도 많이 이득을 보게 하려고 이쪽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얼만큼 손대고 있는지 그런 대내외적인 상황들을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대선 이후 비트코인 열풍 때문에 관련주들 특히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들 주식이 같이 동반해서 크게 오르고 있다는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저번 달 말에는 10만 달러는 곧 금방 넘을 것이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지금은 이제 잠깐 조금 쉬고는 있습니다. 이것들을 월가의 전문가들도 야수의 심장, 애니멀 스피릿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비트코인에 트럼프가 정권을 잡게 되면 많은 그 자기의 친암호화폐 인사들로 정부 요직에 앉히고 새로운 그 암호화폐를 도와주는 정부 그 국무처도 자기가 신설을 할 것이고 거기에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의 그 재무부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들 그는 이제 그 전에 그 몇 년 동안 미국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암호화폐 업계를 굉장히 핍박을 하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핍박을 했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달러라는 기축통화 패권이 스테이블 코인, 달러하고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민간의 손으로 정말로 그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가지고 탈중앙화가 되게 되면 지금의 기축통화 달러를 유지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준이 발행하고 재무부가 발행하는 미국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 CBDC라고 하죠. 디지털 달러에 연결되는 거. 물론 앞으로 모든 게 디지털 달러로 갈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하지만 그게 지금의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처럼 탈중앙화가 되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민간 암호화폐 시장은 죽이고 대신 스테이블 코인이 제일 지금의 달러 기축통화를 위협하는 거죠. 사실은 내부에서. 그래서 옐런 재무부 장관부터 해가지고 지난 바이든 정권에서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부터 제일 먼저 죽이기에 나섰었죠. 그래서 FTX나 코인베이스나 뭐 바이넌스나 해가지고 모든 회사들이 다 CEO들 다 지금 잡아가지고 구속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비록 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도 사실은 원래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좋은 입장이 아니었죠, 작년까지. 그런데 모든 유대 금융 세력들 대부분이 트럼프를 지지 안 하고 해리스 쪽으로 붙으면서 금전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돈이 많은 암호화폐 업계가 해리스 캠프에도 헌금을 많이 했지만 특히 트럼프 쪽에 붙어가고, 만약 당신이 붙으면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당신이 다 바꿔줄 수 있냐, 그런 딜을 했던 거죠. 트럼프가 금년 5월경부터 갑자기 암호화폐에 대해서 친암호화폐적 발언을 하고 새로운 공약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지금 어떤 세력보다도 암호화폐 업계에서 그동안 트럼프한테 정치 헌금을 제일 많이 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렇게 많이 상반기부터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관련된 우호적인 공약을 내놨어도 시장은 그때그때 그렇게 크게 대선 전까지는 반응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약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 안에서도 믿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가 내재 가치가 없고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무리 미국이란 나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는 겨우 4년인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무리 밀어줘도 그것이 정말로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라는데 불안감이 있던 거죠. 하지만 일단 트럼프가 압승되고 대선에서 압승이 되면서 축제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서 어떤 분야에서 새로운 어떤 수혜주가 나타나고 돈이 올라갈까라는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구성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M7, 반도체, AI에 있던 데서는 이미 세력들이 발을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어디가 오를 거냐 보다가 아무래도 암호화폐가 그나마 제일 나와 보였던 거죠. 자, 그럼 일단 트럼프 일가 로열 패밀리가 비트코인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J 트럼프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 주식의 티커도 DJT죠. 그런데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팩트로 지금 인정되는 소식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그 DJT에서 코인 거래소 중에 하나인,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 하나인 벡트라는 곳을 인수하려고 협상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미디어는 트럼프 밈 주식으로 대선 전에 가장 크게 한번 올랐었고 또 대선 이후에도 잠깐 오르긴 했었지만, 이게 트럼프 미디어 주식의 흐름인데요. 금년 초에 최고점을 찍었다가 이제 쭉 빠졌죠. 왜냐하면 아무리 트럼프가 소유하고 있는 트럼프 밈 주식이라고 해도 회사의 어떤 이익이나 매출이나 재무구조가 형편없는 쓰레기 회사죠. 앞으로의 비전도 별로 없고요. 최대한 빠졌는데 이제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대선 토론한 이후로 자산시장에서도 꿈쩍이다가 10월 달부터 여론조사하고 상관없이 이미 모든 자산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승리를 오히려 더 높게 점치면서 쭉 끌어올리죠.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워낙에 회사가 볼 게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10월 말에 최고점 찍고 대선 전에 다 팔고 도망가 버리죠. 이미 여기서 이제 눈치 빠른 사람 다 파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선에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라는 11월 6일 소식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뻥 뜨지만 그날 하루 만에 또 다 팔고 도망가죠. 사실 회사가 먹을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주식의 50% 이상 대주주, 가장 큰 주주가 지금 트럼프죠. 그리고 트럼프는 여기서 절대 자기는 팔지 않겠다, 주식을 차익 실현하지 않겠다 공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앞으로 아무리 트럼프가 정책적으로 뭘 한다 해도 지금 이 회사는 워낙에 지금 앞으로 먹고 살 게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큰 인기가 없는데, 그걸 의식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자기 정권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 사업체도 항상 같이 배불리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가상자산 그쪽에 친암호화폐 정책을 많이 하면서 그쪽의 자산군 섹터가 많이 오를 것을 자기도
예상하고 있고 또 실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별 볼 일 없는 회사에서 코인 거래소 중에 하나를 자기들이 적당하게 인수해서 뭔가 또 주가를 띄우고 재미를 보려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만 봐도 직접적으로 자기 트럼프 본인이나 트럼프 아들들이 관련된 암호화폐 시세가 떨어지도록, 그래서 자기들이 손해보도록 놔둘 것 같진 않죠. 이런 거는 암호화폐 주가를, 암호화폐 가격을 밑에서 지지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가상화폐 그 거래 플랫폼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고 얼마 안 돼서 실제로 상표 출원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비디오에서 트루스파이라는 식으로 여기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하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겠다 이거죠. 카드 결제 서비스나 뭐 어떤 자산 스탁 관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가상화폐 정책이 그러면 트럼프가 관련된 회사에 사적 이익 추구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니까 그대로 되겠죠. 이 외에도 트럼프의 아들들 2명이 있죠. 장남하고 차남. 얘네들도 지금 대선 전부터 자기들만의 그 암호화폐 플랫폼 새로운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은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과 그거를 실제로 실행할 그의 2기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인사들을 자꾸 지금 포진시키고 있는 정황입니다. 일단 그동안 가상자산 저승사자라고까지 불렸던 우리 SEC 위원장 겐슬러 위원장이 내년 1월 사임을 이미 공식화했죠. 바로 비트코인이 그 10만 달러 똥꼬를 한번 팍 찔렀을 때가 바로 저 소식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그 미국 행정부의 대표 주자로서 바이든 정권이 시키는 대로 암호화폐 죽이기에 나섰던 저승사자가 드디어 내년 1월에 그만둔댄다 라는 소식이 나왔을 때 그때 99,000달러까지 한번 찔렀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2주간 약간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차기 SEC 위원장은 누가 지금 그 자리에 앉을 것이냐고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 벌써 한 3명, 4명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3명, 4명이 다 친암호화폐 인사들이라는 겁니다. 후보 중에 한 명인 이 여성분 구디 기엔이라는 분도 트럼프 당선인의 그 규제 완화 정책을 잘 시행할 사람으로서 가상자산 업계에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고요. 또 한 명 후보로서 면접을 받던 이분 폴 애킨스라는 분도 그 전부터 가상자산 감독, 규제 그런 것을 좀 줄여야 된다. 그런 거를 지지하는 성향이었다고 하네요. 확실한 건 누가 차기 위원장이 되든 간에 확실히 이전과는 다르게 가상자산 규제를 굉장히 풀어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모든 여기에 권한을 다 가지고서 가상자산을 규제를 해왔는데 이제는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힘을 양팔을 완전히 자르기 위해서 지금 그 규제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쪽으로 옮기려는 방안을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준비 중이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확실히 앞으로 가상자산 화폐들의 어떤 제도권 안에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처럼 미국 행정부가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고 법원에 소송을 걸고 하는 일은 이제는 없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트럼프는 백악관 내부에 트럼프 직속 하위 기관으로 암호화폐 전담 부서를 만들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정은 확정은 안 됐지만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 관직 자리에 누구를 앉힐 거냐 이게 바로 엊그저께 뉴스에서 상당히 충격적으로 나왔는데 바로 트럼프 그 선거 기간에 가장 많은 돈을 옆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처럼 가장 많은 정치연금을 하면서 굉장히 친분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 브래드 갈링하우스라는 리플이라는 알트코인의 최고 경영자 CEO인데 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겠다고는 보도가 솔솔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자기한테 가장 많이 정치헌금을 한 사람한테 새로운 관직 자리를 하나 주고 거기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매관매직 같은 거죠. 하지만 뭐 그게 이제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냐 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볼 거 없고 어쨌든 이런 일까지 추진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리플이라는 가상화폐가 요즘 한 달 새 5배나 급등을 해버렸죠. 이 사람이 지금 오히려 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동안 정치연금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 업체가 수혜를 볼 것이다 해서 주식이 테슬라가 뜬 것보다도 사실은 이 사람이 리플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해서 지금 거래하는 이 CEO가 오히려 더 큰 수혜를 볼 것 같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리플이라는 암호화폐는 지금 한 달 새 5배나 오른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미국의 상무장관으로 지명된 억만장자 금융가 러트닉이 있죠. 이 러트닉 씨가 알고 보니까 러트닉의 헤지펀드 금융회사가 그 전부터 테더 홀딩스라는 가상자산 중에 테더를 다루는 테더 홀딩스라는 그 회사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하고 그 덕택에 러트닉은 이 테더 홀딩스 회사의 사회이사로서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도 되지만 고문이나 사회이사 같은 거를 겸직을 하면서 수수료도 받아먹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러트닉이라는 사람이 상무장관에 지명이 됐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는 대출 같은 거 은행에서 앞으로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테더라는 것은 미국의 달러하고 미국의 국채를 담보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이 회사에 유리하게 또 뭔가 정책을 이 사람이 자기 이득도 보려고 하지 않겠냐. 사실 지금 요새 돌아가는 꼴 보면 미국 정부가 조금 걱정되긴 해요. 거의 삼류국가처럼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단한 상무장관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걸 신경 써서 그전부터 가상화폐를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모든 행정 정책도 당연히 그리 갈 것이다 라고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상원 하원 선거 결과를 다 봤을 때 친가상자산 의원이 벌써 상하원 통틀어서 300여 명 정도가 이번에 의회에 포진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업계들이 이번 선거 때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정치 자금 모금 단체 슈퍼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자기들 가상자산 암호화폐 조금이라도 친화적인 의원들이 누구냐 다 뽑아가지고 그 수십 명 56명을 뽑아가지고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그 사람들이 이번 선거운동 자금을 가장 많이 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명만 떨어지고 53명이 모두 다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앞으로 미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친가상자산 성격이 짙은 미국 의회가 완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위에 본 것처럼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밑에서 친암호화폐적인 신설 기구를 만들고 있고 또 직접 트럼프와 트럼프 아들들도 가상자산 화폐 사업에 손을 대고 있고 그리고 가상자산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규제를 하던 증권거래위원회의 수장은 좀 더 친암호화폐적인 사람으로 다 바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큰 경제정책, 금융정책을 담당할 재무장관이나 상무장관 같은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같이 가상화폐 지지자들이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국가가 밀어주고 트럼프가 밀어주고 의회가 밀어주는 가상화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시장에서 비트코인 같은 게 빵빵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행정부의 움직임 말고도 금융시장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우호적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 예전부터 회사의 실적 매출은 별거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 손해나고 그랬어요. 지난 2년 동안. 하지만 이 회사의 주가는 그동안 무섭게 올라갔죠. 왜?
회사에서 어떤 뭐 주식이나 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한 돈으로 그걸로 다 대출을 받아갖고 이 사람은 그전부터 암호화폐를 삽니다. 회사를 만들어 놓고 회사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대신 그 회사에서 나올 수 있는 돈으로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 돈으로 회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회사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 돈으로 암호화폐를 산 사람입니다. 그전부터. 그래서 손해를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손해본 적도 있었지만 오르면서 또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래서 그게 좋아서 이 사람 주식,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면 그렇게 주가가 최고 가치를 인정받을 때 그때 또 유상증자를 하거나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비싸게 또 그 돈으로 대출을 최대한 땡겨와서 그 돈으로 또 비트코인을 사고 순전히 비트코인에 투자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죠. 보시면 이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인데 이 주가 역시 지난 3월에 그 뚫었던 그 올랐던 고점, 종고점을 이번 선거 전까지도 한 번도 회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 달 들어와서 트럼프가 아무래도 좀 잘 될 것 같아. 그런 자산시장의 어떤 배팅이 증가하면서 조금씩 오르다가 드디어 11월 6일 날 트럼프가 된다더라 할 때부터 지금 11월 한 달 동안 그 몇 년 동안 오른 것보다 11월 한 달 동안 더 많이 올랐죠. 하지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암호화폐하고는 조금 다르죠. 11월 20일에 고점 찍고 많이들 털었습니다. 그래서 올랐다 내렸다 하고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도 지금 올랐다가 지금 내린 이 상태 여기에서 지금 이번에 다시 또 오를 때 됐다고 많이들 지금 매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오를수록 이 회사의 주가도 더 높게 평가를 받긴 하겠죠. 실제로 이 회사의 CEO인 이분도 자기 회사 주가가 저렇게 올랐다 주춤하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밑에서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하고 지금 더 많이 저번 주에도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금년 초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알트코인도 그러고 하나하나 이제 다 예전에는 꽉꽉 막아놨지만 전부 다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들이 전부 지금 승인이 되고 있죠. 최근에도 계속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알트코인, 비트코인을 사기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주식시장에서 ETF를 통해서 짤짤해 하면서 나도 조금 요즘 이게 잘 나간다니까 좀 그 밈 주식 같은 거 투자하듯이 좀 들어가서 재미 좀 보고 또 여차하면 빠져나올까 하면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졌다는 거죠. 그전에는 뭐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불안한데 그런데 찾아 들어가 가지고 직접 암호화폐를 사야 되고 굉장히 낯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찜찜하고 했던 분들도 비트코인 투자하기가 주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쉬워졌네 하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계속 더 넓어지고 있다는 거니까 점점 더 많은 자금이 쉽게 비트코인 시장에 더 많이 딸려올 수가 있겠죠. 최근에는 비트코인의 파생상품 옵션 거래 시장까지 승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미국의 행정부하고 트럼프 로열 패밀리, 그 다음에 미국 차기 의회에서 얼마나 지금 친암호화폐 인사들이 포진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지, 그래서 지금 그런 기대감으로 거의 트럼프의 어떤 정책의 효과만 바라보는 밈 주식의 모습으로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크게 올랐는지 그 상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돌아가는 제도적 상황만 보면 비트코인은 물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 너무 급하게 빨리 오른 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분명 좋은 일만 계속 꽃길만 걸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왜 이렇게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특히 많이 과열이 됐나,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비추어서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열광하고 있는지 그 실제 모습하고 트럼프와 차기 의회가 아무리 비트코인을 밀어준다고 해도 실제로 비트코인이 민간 암호화폐가 활성화되면은 그리고 금융 규제가 많이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현재 세계의 귀축 통화인 미국의 달러는 반대로 그 권위가 상실될 수밖에 없는 서로가 모순된 관계인데, 과연 트럼프의 말만 믿고 앞으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꽃길만 걸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시대가 드디어 달러에 대항하는 브릭스 달러가 지금 서서히 부상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 몇십 년 만에 기존의 기축 통화인 달러에 대해서 서로가 반기를 들면서 춘추 전국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언제까지 비트코인이 4년이 임기인 트럼프와 그 친위대들이 아무리 정책적으로 밀어준다고 해도 자산시장에서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꿈을 걸고서 같이 기대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겠는가, 그런 한계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